창피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한번 인트로 음악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연출을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안 좋으면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비전 시간이 또 돌아왔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헤르만 괴링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스텔스기가 격추됐다. 조종사를 구출하라. 즉, 스텔스 조종사 구출 작전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부터 유고 내전이 쭉 이어왔었죠. 뭐 크로아티아가 관련된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이제 유고하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 세르비아 애들이었는데, 이 세르비아 애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신유고 연방군이라고 했어요, 얘네가. 그러면서 자기 영역 내에 있는, 그러니까 유고 내에 있는 타 인종이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 제가 언제 시간 나면 이것도 한번 비전에서 다뤄드릴 텐데, 유고가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티토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랬었는데, 냉전 무너지면서 이 유고가 사분오열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유고 내에는 원래 회교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르비아계가 회교도들을 막 이제 그러니까 탄압도 너그러운 말이죠. 인종 청소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아주 뭐 말할 수 없이 잔혹한 내전이 이어졌는데, 특히 코소보에서도 다시 한번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 코소보 때문에, 코소보 영역을 두고서. 이게 1999년 3월 27일에 코소보 내전 당시에 나토 소속의 미 공군, 그것도 F-127A 스텔스 전투기가 격추가 된 겁니다. 이게 조종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데일 젤코라는 이제 중령이 조종하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이 조종사의 탈출 과정이 진짜 영화만큼이나 극적이었어요. 이 피격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데일 젤코 중령의 증언이 있습니다. 데일 젤코 중령의 증언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해봤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피격 당시에 데일 젤코 중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시 무엇에 맞았는지는 몰라도 내 기체가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추락을 인지한 그 시점부터 나는 탈출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이러잖아요. 뭐 요즘엔 비행기들이 워낙 좋아서 그냥 뭐 사출 장치 하면은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조종사 입장에서 비행기가 추락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행기가 자기 통제를 벗어났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도 여러분 빙판길에 운전해 보셨죠? 빙판길에 여러분 운전하다가 자기가 핸들을 꺾었는데도 차가 그냥 미끄러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패닉에 빠지나요, 사람이. 이것도 이런 상황인데, 하물며 비행기가 자기의 통제권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아주 고속으로 추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력이 막 8G, 9G 막 받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탈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때 이 데일 젤코 중령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싸워야 할 적은 지상의 세르비아인이 아니었다. 바로 나를 덮친 강력한 충격이었다. 기체가 추락하면서 내가 받은 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과연 내가 적당한 타이밍에 이 비행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적진 깊숙이 베오그라드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추락한다는 사실만큼은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탈출을 위한 사출 핸들을 어떻게 잡아당겼는지조차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아직까지도 내 손을 사출 핸들까지 이끌어 잡아당긴 것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야, 이게 정말 여러분 공군 조종사라면 정말 엘리트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증언을 할 정도였다는 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데일 젤코 중령이 이런 말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혼란하고 난폭한 상황에서도 나는 대단히 정신이 또렷했고
적진 한가운데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해도 놀라울 만큼 차분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조종사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순서를 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일단 사출에 성공을 하고 이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 그냥 멍하니 있던 게 아니에요. 이 조종사들은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서 멍하니 있으면 안 된대요. 뭘 해야 되냐면은 무전기로 일단 구조 신호가 발신이 되고요.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훈련을 어떤 훈련을 받았냐. 낙하산이 이제 지면에 닿기 전에 주변의 지형을 파악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지면에 닿은 다음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졌냐면 낙하산이 어떤 도로하고 철도 교차 지점에서 불과 한 40m 정도 떨어진 곳에 밭이 있었대요. 무슨 밭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낙하산이 떨어졌었고, 그러니까 착지를 했고, 이 제일 델코 중령은 착지하자마자 이제 서바이벌 키트를 뺐는데, 그러니까 서바이벌 키트가 같이 딸려오거든요. 근데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떨어진 지형이나 이런 곳을 파악을 해봤을 때 이 서바이벌 키트 내에서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명 보트나 구명조끼 같은 거 이런 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지상에 착륙했으니까. 그래서 떨어지자마자 땅을 파서 신속하게 땅을 파서 필요 없는 서바이벌 키트는 땅에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웬만큼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을 돌아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데일 젤코 중령이 또 이런 증언을 합니다. 분명 주위에 몇 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나를 본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근데 오래지 않아서 나를 찾는 수색대가 오는 거를 느꼈다. 왜?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니까 수색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밤에는 소리가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수색견들이 짖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이제 불안한 거지,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구조대가 당연히 급파됐겠죠? 맞습니다. 구조대가 급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락이 확인되자마자 출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출동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탈리아 아비아노에 이제 미 공군 기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F117A의 추락 사실을 확인했대요. 그래서 미 공군 사령부에서 1급 비상이 걸렸고, 이제 이 구조대와 함께 이제 비행기를 출격을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특히 조종사가 적한테 포로로 잡히면 그것만큼 골치 아픈 일이 없습니다. 왜냐? 일단은 뭐예요? 정치적으로 이용될 게 뻔하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른바 인간 방패로 얘가 이 조종사가 이제 이용이 돼요. 그 또 하나 이제 잡힌 조종사가 이제 만약에 TV 방송이라도 나와서 이제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TV 방송에 나와서 뭐 우리 정부가 뭐 한 거는 국제사회에 반하는 일이고 침략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TV에서 나와서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면 걸프전 때 있었어요. 걸프전 때 영국군 조종사하고 이태리군 조종사가 잡혀가지고 이라크 방송에 나와서 그 서방 세계를 비난하는 인터뷰를 했단 말이지. 이러면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치적인 건 이전을 떠나서 조종사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인적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 만드는 것보다 조종사 한 명 키워내는 게 힘들고, 더군다나 이게 적한테 조종사가 붙잡히면 고문을 당하잖아요. 사람이 고문을 당하면 불게 돼 있어요. 근데 뭘 부느냐? 아군의 전술 내용을 불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이게 어떤 조종사입니까? 스텔스기 조종사잖아요. 엄청나게 골치 아프죠, 만약에. 줄줄줄줄 불어봐. 이게 너무 골치 아픈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자마자 당장 조기 경보기가 발진해서 주변 상황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추락한 영공 주변에 있던 그 EA-6B 프라울러 전자전기가 급파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제 전파 방해를 시도를 했어요. 셀비겐 레이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와 동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비아노 공군기지에서 F-15E하고 A-10 같은 전술기들이 즉각적으로 출격해서 현장에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유사시의 사태에 대비했죠. 근데 구출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제 미 공군 구조대라고 해요. 이제 보통 SAR, 보통 이제 SAR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Search and Rescue의 약자죠. 공습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혹시나 나토군 소속의 공군기가 추락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SAR 팀이 일찍부터 보스니아하고 이탈리아 등 주변 국가에 파견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보면은 150여 명 정도가 이미 파견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구조대원이 탑승한 헬기 2대가 급파가 됩니다. HH-60G하고 이제 MH-53J 이 2개 헬리콥터가 이제 현장으로 출동을 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영화 보면 한 대만 가요, 헬리콥터가.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한 대가 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이제 헬리콥터가 2대가 갔는데 왜냐하면은 추락 지점에 간다 하더라도 그 추락 지점을 수색할 때 2대가 수색하는 게 훨씬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대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이 구조 전용 헬기는 일반 헬기하고는 전혀 다른 헬기입니다. 그러니까 헬기에 야간 장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야간 투시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야간 항법 장치, 그 다음에 위성 항법 장치 등등등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헬기들은 그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초저공으로 비행하는 것이 가능한 헬기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 헬기였어요. 그래서 이 헬기들이 거의 그 조종사 떨어진 곳이 이제 밭 주변에 울창한 숲이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 숲속 나무에 거의 숲 나무에 거의 부딪힐 정도로 초저공으로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종사를 찾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헬기가 갔어, SAR 팀이 갔는데 여러분 그 대충의 그러니까 레이더 상에서 떨어진 지점에서 갔지만 거기서 조종사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예요. 정말 힘들었다고. 그런데 조종사가 자기 위치를 알리기 위해선 무전기를 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같이 무전기를 계속 켜놓으면 안 된대요. 왜냐? 떨어져서 무전기를 계속 켜놓고 있으면 이 전파를 적이 추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면 절대 무전기를 켜면 안 된대요, 이게. 그래서 이 조종사는 이 낙하 지점에서 180m 떨어진 숲속 주변에 이제 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제 증언을 한 내용이 뭐냐면, 전시의 수색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선 통신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처럼 적지에 고립된 상황에서 이것처럼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없었다. 도대체 내 주변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과연 누가 나를 먼저 발견할까? 아군일까? 적일까? 그 전에 아군 수색대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나 할까 지금? 무선 교신이라도 마음껏 할 수 있었다면 내가 이런 걱정을 안 했을 텐데 이걸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사람의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극도로 지금 불안하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붙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먼저 생각했어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절체정명이 맞는 게 뭐냐면은 상당히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왜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정 무렵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수색대가 이 사람을 찾으려고 한참 헤매고 있었어요. 헤매고 있었는데 새벽 1시 반부터 세르비아군 수색대가 본격적으로 수색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망이 좁혀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르비아군 수색대가 또 포위망을 급격하게 좁혀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변에서 누군가 헬기를 봤다고 그랬다고. 미군 헬기를 봤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어렴풋이 미군 헬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헬기 같은 거는 이제 소음 방지 장치도 하고 하지만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밤이니까 소리가 워낙 잘 들리니까. 그러니까 어디 근처에 있나 보다.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1시 반으로부터 2시간이 흘렀어요. 2시간이 흘렀어요. 3시 반? 예, 새벽 3시 반이에요. 다행히도 미군 입장에선 다행히도 유고군 수색대보다 헬기가 먼저 현장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여요.
이 데일 젤코 중령도 이거예요. 이 사람이 헬기 소리를 듣기 전까지 자기 무전기를 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헬기가 2대가 왔잖아요. 추락 지점부터 멀리서부터 이렇게 돌고 돌면서 오니까 이 사람이 헬기가 자기 근처에 오는지 모른 거야 아직. 근데 이 사람이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헬기가 온 걸 알았어요. 자기가 헬기를 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뭡니까? 조명탄을 쏴버렸다. 조명탄을 딱 쐈어요. 조명탄을 봤어요. 근데 세르비아군도 봤겠죠. 이 조명탄을. 양측 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러니까 세르비아군이 급격하게 조명탄이 터졌다. 저기다. 세르비아군이 급격하게 오기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